저는 어릴 적부터 영민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으니 주변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중학교에 올라가자 선배들이 저에게 서클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당시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고 선배들이 나를 챙겨준다는 생각에 어깨가 들떠있기도 했습니다. 선배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살짝 두려움을 사며 길을 열어주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이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저는 운동을 잘했기에 자연스레 그 무리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점점 제가 말하는 것이 법이 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원래 두루두루 친했던 친구들은 점점 저를 피하게 되었고 새로 가까워진 친구들은 저를 떠받들며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고픈데 빵 좀 사와라라고 말하면 어느새 손에 빵이 들려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들은 저에게 큰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서클 친구들의 용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동급생들에게 돈을 걷기 시작했고 선배들에게 돈을 바치고 남은 돈은 친구들과 나눠 썼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몇 번 해보니 익숙해졌고 계속해서 돈을 빼앗았습니다. 돈이 없는 친구들은 괴롭히고 돈이 있는 친구들은 편하게 대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익명의 신고로 인해 저는 친구들과 함께 징계를 받게 되었고 주동자로 낙인 찍혀 소년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선생님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던 저를 소년원에 보내려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고위관료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더 무서운 형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년원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죠. 처음 들어가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몸집이 크고 무서운 얼굴을 한 형들이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고 몇몇은 저를 향해 위협적인 말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감이 크게 달했습니다. 불을 끄는 순간 누군가가 내 자리를 찾아와 발로 차거나 꿀밤을 때리는 일이 반복되었고 심지어는 옷을 빼앗기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몰아붙였고 나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원 내에서는 규칙이 아닌 힘이 통용되었고 무언가를 고자질했다간 더 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낮에는 강해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밤이 되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년원 안의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흘렀고 매일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에 갈 수도 없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센 형들은 단 한 번도 저를 가만두지 않았고 그들 앞에서 저를 지킬 힘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퇴소를 하게 되었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춰 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왔지만 그 사이 제 인생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서클 친구들조차 저를 피했고 저에게 의리라고는 없었던 그들은 이미 나를 버렸습니다.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저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명씩 찾아가 보복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선배들에게 발각되어 심한 응징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고 그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로 쓰는 손목과 팔꿈치가 심하게 다쳤기에 이제는 평범한 활동조차 어렵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급생들은 저를 외면했고 마치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듯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고 남은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동네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제겐 많은 벽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몸에 장애도 있었기에 일자리를 찾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직 광고를 찾아보거나 직업 알선소를 방문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제 팔을 본 순간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 앞에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은 직장을 구해보려고 이력서를 돌렸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매정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나 청소 같은 단순 노동마저도 팔이 불편한 저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장애가 있냐며 의심하는 눈초리부터 힘든 일을 견딜 수 있겠느냐는 물음까지 저를 낮추는 시선과 말투에 점점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떨어질 때마다 점점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아무리 고생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자 저는 밤에는 노숙을 하며 생활했고 낮에는 무작정 공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공장들조차 처음에는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일하겠냐는 비웃음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장 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누군가의 퇴직이나 빈자리가 나길 기다리면서도 지쳐가지 않는 척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결국 어느 작은 공장에서 저를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말 그대로 고된 노동이었고 아픈 팔을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팔이 점점 더 저릿저릿해졌지만 그 일을 놓을 수 없었기에 버텨냈습니다. 7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참으로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팔의 통증은 늘 있었지만 치료받을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현재는 검정고시를 준비 중입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야간 대학에 진학해 공부도 더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